자,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이 변수 네 가지 종류 했었죠. 명목, 그 다음에 서열, 그리고 등간, 그리고 이제 비율 변수 이렇게 네 개를 했는데 뭐 기본적인 내용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제 540쪽에 이제 2번이죠. 자료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네 가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명목, 그죠? 그 다음에 서열, 그 다음에 등간, 그다음이 비율 이랬는데 거기 지금 첫 번째 보시면은 연속 변수라고 그랬어요. 연속이라는 거는 쭉 이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속으로 돼 있는 거, 다시 말하면 간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면서 연속으로 쭉 돼 있는 거는 요 두 개가 그래요. 서열도 연속이잖아요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서열은 순서는 알 수 있는데 이거 서열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순서끼리, 다시 말하면 변수끼리의 간격은 알 수 있다 없다. 간격은 알 수 없다. 1등과 2등의 간격, 2등과 3등의 간격, 점수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은 요 두 개다. 그래서 이것이 연속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 변수라 그랬어요. 이산이라는 뜻인데 이산이라는 건 흩어져 있다. 그죠? 순서가 일정하진 않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목과 서열 요 두 개가 이산 변수가 됩니다. 자, 구분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속. 자, 계량적 또는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변수로 변수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간 비율, 요거죠? 등간 비율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 이산, 비연속적 변수 또는 불연속 변수의 개념으로 특성의 유무 및 종류로 구별되는 변수다 그랬죠. 뭐 성별이나 이건 순서 의미 없지요. 이어져 있지도 않고요. 뭐 종교, 지역, 직업 등등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변수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명목과 서열 변수, 명목과 서열 변수가 해당이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볍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변수 역할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이 변수 역할에 따른 분류는 한번 해 두셔야 하는 파트고요. 잘 좀 숙지하시기 바래요. 자, 1번 한번 가보면요. 자, 우선 독립변수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의미부터 한번 같이 보죠. 자,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로서 실험 설계에 있어서 연구자에 의해서 조작되는 변수가 독립변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사회과학에서 또 뭐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다양하게 하죠. 수많은 학자들, 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뭐 그 중에 우리가 변수 역할에 따른 분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학력이, 자, 수많은 이해 중에서 제가 하나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학력이 정해지겠죠. 그럼 뭐 고졸도 있고 뭐 대졸도 있고 대학원졸도 있고 하겠죠. 그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력이라는 건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과연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성적이 높을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또는 어떤 연구자는 아버지 학력이 높다 하더라도 자녀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연구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연구하는지는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자, 먼저 정해지는 게 어떤 게 먼저 정해지나요? 아버지 학력이 먼저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자녀 성적은 뒤에 와요. 그렇다면 요 관계에서 자녀 성적의 영향을 아버지 학력이 미칠 것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아까 독립변수 봤을 때 다른 변수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아버지 학력이 자녀 성적에 영향이 있다면 이 아버지 학력은 자녀 성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이 변수는 요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요 도식 관계, 간단한 관계에서는 요게 뭐가 되느냐? 요게 독립 변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먼저 일어나는 변수가 돼요. 주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B번 종속 변수입니다. 자, 내용 교재 보시면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그랬죠?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결과가 되는 변수 또는
예측 변수다. 실험 설계에 있어 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는 아버지 항력이 독립 변수가 된다면 전혀 성적은 뭐가 된다? 그렇죠. 종속 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런 관계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죠. 충분히 정리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C번서부터 한번 보죠. 자, 매개 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매개라는 거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역할을 한다는 게 보통 매개한다라는 의미죠. 딱 그런 의미예요. 보겠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자, 개입이 되는 변수다 그랬어요. 개입. 자, 독립 변수에 의하여 전부 설명하지 못하든지 또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변수 또는 선행 변수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고 동시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준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아버지 학력 조사하고 뭐 그 변수 이제 그 연구 대상 집단들은 아버지들이 뭐 100명이다. 그럼 100명들의 아버지 학력을 다 조사하고 그 자녀의 성적을 조사하면 충분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말고 자, 요렇게 돼 보시면 돼요. 이 앞에 변수하고 뒤에 변수, 즉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내가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격언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그런 그 경제학계 속담 있는 거 혹시 들으셨나요? 만약에 못 들어보셨으면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계 속설인 거죠, 일종의.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증명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과연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아질 건가?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경제 상황. 자, 요게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린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마의 길이. 자, 뭐 치마 길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다 그러면 요게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같이 아버지 학력과 자녀 성적을 조사하면 딱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땠길래 이게 나쁠수록 떨어질수록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자, 이걸 증명하기에 얼른 연결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뭐지?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얼핏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매개 변수 읽어보셨을 때 그 두째 줄 끝에 보시면 그 첫째 줄 끝에 독립 변수에서 전부 설명을 하지 못하든지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걸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중간에 뭘 하나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다시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얘가 이렇게 연결돼서 설명이 되더라. 이때 여기 들어가는 거를 뭐라 그런다? 요걸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 얘기죠. 여기에 뭘 집어넣고 설명할지는 연구자의 역량,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게 증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것보다 요 관계를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한다. 내가 이걸 연구하려는 학자다. 여기다가 무슨 변수를 집어넣고 설명을 할까요?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니까? 경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건 물가가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물가가 오르겠죠. 그러면 예전에 100원 주고 샀던 걸 200원 주고 사야 되고 300원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가. 그러면 이게 나빠질수록 쉽게 말하면 옷을 만드는 원단 가격이 상승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치마를 만드는 원단 가격이 상승되더라. 요게 매개 변수를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경기 상황이 어려우면 원단 가격이 높아진다. 이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렇죠? 따라서 원단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 비싼 걸 가지고 큰 원단 그 천을 많이 쓰는 옷을 만들면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짧게 만들자. 자, 요런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렇게 설명만 가능하게 됐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럴 때 중간에 하나 들어가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를 설명이 가능하게 하더라. 이걸 뭐라 한다? 요걸 매개 변수라고 한다. 이해가셨나요? 자, 매개 변수. 자, 다음. 자, 요건 여러분 참고해서 그냥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자, 네 번째가 통제 변수가 나옵니다. 그럼 요거 아까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학력으로 돌아가죠. 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성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할 경우에 이 제3의 변수를 통제 변수라고 한다. 자, 이건 여러분이 조사론을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건 뭐죠? 아버지의 학력이죠. 아버지 학력이 뭐 높고 낮고에 따라서 자녀 성적이 영향이 있느냐?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성적도 높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알고 싶은 건데 지금 보세요. 이게 변함으로써 이게 변하는 걸 확인하려면 이거만 변해야 돼요. 다른 거는 모두 고정돼 있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것까지 변해버리면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버지 학력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알 수 없어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만 고정시켜 놓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만 변하게 해놓고 나머지는 고정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요거를 통제 변수다라는 거죠. 예를 좀 들어드리면 학원을 학생들이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학원을 돈 많은 아이들, 뭐 아니면 저 부자 동네, 부자 아버지를 둔 학생은 여러 개 학원을 다니게 내버려 두고 돈이 없고 조금 뭐 경제적으로 안 좋다. 그런 학생은 못 다니게 하고 그럼 이걸 내버려 두면 이 학원의 영향인지 아버지 학력 영향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학원을 통제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은 아예 실험 기간 동안에는 안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다녀도 똑같은 학원에 똑같은 시간을 다니게 하거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통제 대상이 되는 것들이라 이거죠. 뭐 학원의 수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용돈 같은 경우, 용돈도 뭐 너 이번에 성적 오르면 돈 많이 줄게 이래가지고 용돈 받는 재미로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연구 기간에는 용돈을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주면 똑같은 액수를 주게 되거나, 그렇죠? 용돈을 통제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학습 시간, 공부 시간도 맞춰야죠. 그래야 아버지 학력만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구 대상에 의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동안 그 연구 기간에는 똑같이 하루에 뭐 3시간만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만 똑같이 공부하게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나오더라. 이런 것들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통제를 하는 요거를 통제 변수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픽스 고정시켜 놓고 아버지 학력만 바꿔서 대입을 시켰을 때 자녀 성적이 어떠냐 이래야 이거와 이거의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을 만한 건 다 통제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 게 인간인 연구자가 사람이 연구할 때 이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고정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죠. 시간의 흐름을 스톱시켜 놓고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시간의 흐름은 정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흘러가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고 6개월 흘러가고 1년 흘러가게 되면 지능은 알아서 발달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지능은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스톱을 시킬 수 없어요. 아, 나 저거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 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그 밑에 있는 외생 변수의 개념이에요. 외생이라는 건 바깥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 연구 틀의 바깥에서 존재하더라. 그럼 내가 연구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연구는 요만한 틀을 갖고 있는 건데 여기 바깥에 존재해요. 아까 엑서사이즈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 같은 경우는 정지시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시간 정지 안 되죠. 그리고 또 아버지, 부모님 학력만 바뀌어야 돼요.
거주지를 똑같은 집에서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겠죠. 또 이 아버지의 부인들, 엄마를 똑같이 맞출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불가능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외생에 있더라.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시면 관찰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변수로 외생변수를 통제하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사라지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잘 보십시오. 아버지, 자, 요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제가 이거 통제했어요. 학원도 똑같이 맞추고 용돈도 맞추고 시간도 똑같은 시간 공부하라 그랬어요. 요건 시간이니까 시간의 흐름이에요. 이건 흐름이고 요건 공부 시간이에요. 공부 시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맞췄어요. 그리고 연구를 했더니 관계가 의미 있게 나왔어요.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예를 들어서 높을수록 자녀 성적이 높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할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시간의 흐름을 통제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나는 놓친 거죠. 외생이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제가 통제를 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가 높을수록 자녀 성적이 높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학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녀의 두뇌 발달에 은연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실제인데 나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둘 다 관계가 있다 이랬던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집어넣었더니 실제는 얘네는 관계가 없고 요렇게 관계가 맞았던 건데 그렇죠. 아버지 학력과 얘는 실제 관계가 없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높아졌더라라고 나오는 게 실제적 결론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외생변수라는 걸 집어넣어버리면 기존에 얘네 둘이 관계가 있었다는 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종속변수의 관계는 사라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외생변수 이해하시겠나요? 그렇죠? 통제할래 할 수 없는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통제를 할 수는 있었으나 미처 연구자가 발견치 못한 이런 것들을 외생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옆에 가겠습니다. 4번 가보시면 자, 기타 관련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빈출되진 않습니다. 한 번씩 쭉 읽고 개념만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1번 개념 했어요. 컨셉이라고 하죠.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개체의 공통성을 나타내며 용어, 단어 혹은 상징으로 표현된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서술이에요. 서술. 자, 개념과 변수들에 대해 기술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써놓는다 이거죠. 것으로 정형화된 이론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서술이 포함된다. 자, 한 번씩 쭉 읽고 갑니다. 공리. 자, 이 이론의 기초가 되는 설명. 자, 명제. 공리들 사이에 논리적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결론적 설명. 다음 가설. 명제로부터 유추되는 것으로 경험적인 실제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을 기술하는 것. 자,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 3번 패러다임. 자, 가설 설정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을 말하며 자, 어떤 한 시대의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다. 다음 사실, 팩트. 그대로죠. 실제 관찰된 현상. 자, 개념적 틀. 자, 현상에 관련된 개념들 간에 가정된 명제를 체계적으로 도식화해 놓은 것으로 기존 연구들의 흐름 파악과 새로운 가설을 도출하는 데 이용. 그다음 이론. 자,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체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해 주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개념, 정의, 명제의 집합. 모집단. 실제 이제 앞으로 공부 조선원수 학습을 하시면서는 많이 쓰는 건 7번, 8번입니다. 모집단하고 표집이라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모집단 뭐죠? 자, 특정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 집합을 말한다. 이게 모집단이에요. 말 그대로.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서울 시민을 상대로 내가 설문조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집단은 서울 시민이 되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영등포 고등학교 학생들을 내가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러면 모집단은 모든 고등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영등포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집단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표집. 자, 모집단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모집단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형태로서 모집단 중 연구 대상으로 추출된 일부를 표본이라고 한다.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이런 경우에 표집, 즉 표본을 추출해서 연구합니다. 이럴 때 이걸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표집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는 이 표집 방법이 확률 표집이 4개가 있고 비확률 표집이 4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실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빈출이거든요. 조사론에서. 자, 표집까지 보셨죠? 자, 다음 8번 사회복지조사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파트는 출제가 그렇게 빈출되진 않습니다. 해서 지금 1번에 보시면 영이라는 학자 있고요. 2번에 하워드 있고요. 3번에 르플레이가 나오는데 3번서부터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자, A번 한번 보죠. 자, 프랑스 사회학자이며 사회 개량 운동가로서 자, 요거 줄 하나 쳐놓으세요. 르플레이 그러면 사례조사의 선구자. 사례조사의 선구자. 자,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에 부스 갑니다. 부스. 자, 2번 르플레이 사례조사의 선구자 아까 체크하셨죠? 의 사회조사 방법을 계승 발전. 다음 B번 런던의 빈민가를 조사하여 사회조사에 관한 현대적 방법론 개발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다음 대상자들을 직업과 생계 유지 수단을 중심으로 8계층으로 분류. 다음 런던 사람들의 생활 노동이란 저서를 통해 발간했다. 일단 D번까지 읽었는데요. 자, 이 부스 정도는 정리를 합니다. 부스. 자, 부스라고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 누구의 연구를 이어받아요? 르플레이의 연구 계승. 자, 연구를 계승했다, 이어받았다. 그리고 어디 지역의 빈민 연구를 했다 그랬어요? 런던의 빈민가, B번에 있죠. 런던의 빈민가를 조사했다 그랬죠. 런던 빈민가를 조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C번, D번을 읽었는데 의미는 크지 않고요. F번 쭉 내려가시면 자, 빈곤의 원인이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원인에 있음을 밝혔고 그다음 뒤에 영국 노령연금법 제정의 영향. 자, 노령연금법 제정의 영향.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5번에 라운트리 나옵니다. 그런데 라운트리 이거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봤죠? 라운트리? 빈곤론 할 때 봤죠. 우리가 빈곤론 할 때 절대 빈곤, 상대 빈곤, 주관 빈곤 했었잖아요. 제가 2가지씩 있으니까 외우세요라고 했었던 이 라운트리는 그렇죠. 절대 빈곤의 개념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1번 부스의 도시 빈곤 문제를 계승 요크시 빈민 지역 연구했다 해서 그대로 갑니다. 부스의 연구를 역시 계승했고요. 2번째 요크시 빈민 연구했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요. 어디로 보시냐면 ABCD 쭉 내려가가지고 F번 가시면 돼요. 빈곤선 기준을 도출, 즉 1차 빈곤은 총 수입이 이거 보신 적 있죠? 가족원의 단순한 육체적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한도의 부족한 가정. 2차 빈곤은 총 수입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 한 단순한 육체적 노동 능률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가정.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개념을 창안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보셨던 1차 2차 빈곤 구분했다. 자, 이렇게 정리되시나요? 그렇죠. 어차피 뭐 이건 처음 본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한번 보신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절 갑니다. 자, 사회복지조사의 분류 갑니다. 분류 뭐 크게 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서베이 조사 그랬어요. 서베이 조사는
현장에서 하는 그렇죠. 설문조사 같은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1번 서베이 조사는 현장 조사를 의미한다. 서베이. 두 번째. 자, 대인 면접. 그러니까 설문이니까 뭐 면접으로 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대인 면접, 우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관련된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실증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3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 및 연구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사 방법. 자, 4번 실천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문제 측정과 자료 수집 활동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5번째 수집된 자료는 비교적 정확성이 높고 자료의 범위가 넓으며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서베이 조사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장단점 가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요거는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베이 조사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거예요. 표본. 자, 그러다 보니 1번 규모가 큰 모집단의 특성을 묘사하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 현실의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3번 한 번의 조사로 여러 주제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 4번 자료의 범위가 넓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의 정도와 수준이 높다라는 장점들 쭉 읽어보시고 단점 갑니다. 서베이 조사에 의한 정보는 피상적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서베이에 의한 정보는요 왜 피상적이냐? 단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처리 및 가공, 정보의 처리 및 가공이 꼭 필요합니다. 처리 및 가공이 되어야 의미 있는 자료화돼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피상적이다. 두 번째, 실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서베이 조사는 오차가 항상 존재하고 또 4번, 서베이 조사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이 고도의 기술과 지식이라는 건 통계학적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통계학적 지식을 얘기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